수아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건 봄이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다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인 수아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는 낯설었지만 사랑하는 진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었다. 첫 명절 준비 날이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집안이 분주해졌다. 새벽부터 일어난 영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수아도 일찍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영순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다. 아들은 쉬어. 명절엔 남자들이 고생하니까. 수아는 당황했다. 함께 일하자던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정중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 부부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시집일이 아니라 가족일이잖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60평생 지켜온 질서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족일이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수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같이 해. 수아가 남편을 불렀지만 진우는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였다. 조용히 지켜보던 만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말없이 국을 2그릇 담더니 식탁으로 나갔다. 같이 먹자. 그 짧은 한마디에 세 사람은 부엌을 벗어나 식탁에 앉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명절 준비 한가운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함께 마셨다. 수아는 처음으로 이 집의 온기를 느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 며느리는 다르구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이루려는 두 여자 사이에서 만석의 국 2그릇이 첫 번째 다리가 되었다. 이모의 환갑잔치가 다가왔다. 영수는 며느리와 함께 선물을 준비하러 백화점에 갔다. 수아는 이모가 좋아할 만한 실용적인 선물을 골랐지만 영순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건 너무 싸 보여. 환갑 선물이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 선물은 마음이잖아요. 가격보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영순에게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관계의 격식이고 집안의 체면이었다. 어려웠던 젊은 시절, 초라한 선물로 창피를 당했던 기억들이 선물의 가격을 재는 저울이 되어버렸다. 수아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식 실용주의로 자란 그녀에게는 불필요한 과시로 느껴졌다. 우리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안 될까요? 형편?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실례야. 둘 사이의 온도차가 벌어졌다. 진우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아내의 합리적인 생각도 어머니의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도 이해했지만 중재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영순이 선택한 비싼 선물을 샀다. 수아는 실망했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와 선물을 포장하면서 그녀는 작은 카드에 글을 적었다. 다음에는 함께 정해봐요. 그 카드를 선물 상자에 붙이려던 순간 영순이 우연히 그 글을 보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전해졌다.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다. 영순은 카드를 다시 읽었다. 명령이나 불평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수아는 자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을. 그날 밤 영순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작은 카드가 자꾸 생각났다. 함께 정하자는 그 간단한 제안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저녁 식사 시간 영순이 말했다. 며느리는 어른 말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예,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야. 수아는 젓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저는 대답이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지 못한 채 예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말대답이야.
어른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공기가 무거워졌다. 진우는 또다시 침묵했다. 그때 만석이 입을 열었다. 사람마다 말버릇이 다르지.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됐다. 우리 집도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석은 종이를 가져와 세 가지를 적었다. 첫째, 시간 정해서 말하기. 둘째, 중간에 끊지 않기. 셋째, 합의되면 서명 대신 손 얹기.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아의 눈은 반짝였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영순이 망설이자 만석이 말했다. 한번 해보자고. 안 되면 말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규칙이 시작됐다. 첫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영순이 첫 번째 안건을 꺼냈다. 명절 음식 준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수아가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영순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 손을 들었다. 그럼 나도 합의할 권리 있어. 모두가 지연을 쳐다봤다. 늘 막내니까라는 이유로 결정에서 제외됐던 33세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나도 이 집 가족인데 왜 항상 어른들만 정해? 영수는 당황했다. 막내딸이 이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부터 지연도 가족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33세 처음으로 얻은 발언권이었다. 영수는 수아에게 말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따로 안부 전화해야 해. 그래야 정식 가족이지. 수아는 그 말을 곰곰 생각해보더니 제안했다. 그럼 주 1회 패밀리콜은 어때요? 화상통화로 모두 함께.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상통화? 그런 기계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할 줄 몰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화상콜 날이 됐다. 영수는 휴대폰을 이상한 각도로 들고 있어서 얼굴 반쪽만 보였다. 수아는 웃으며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니, 휴대폰을 조금 더 멀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퍼펙트. 이제 어머니 얼굴이 다 보여요. 영수는 신기해했다. 멀리 있는 며느리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진우도 보이네. 네, 모두 함께 있는 것 같죠? 통화가 끝나갈 무렵 영순의 방 한쪽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보였다. 수아가 물었다. 어머니, 그 테이프는 뭐예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옛날에 유학 가서 못 들려준 노래들이야. 화면이 꺼진 후에도 수아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구나. 다음 화상콜부터 영수는 카메라 각도를 완벽하게 맞췄다.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기계치인 줄 알았는데 금세 배우시네요. 수아의 칭찬에 영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일을 그만두고 싶어. 진우와 수아는 놀랐다. 건강한 영순이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으세요? 그게 아니라. 영수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다. 외갓집 빚을 내가 대신 갚고 있어. 벌써 10년째야.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영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수아는 가계부를 펼쳤다. 함께 정리해봐요. 공동 재정 규칙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하면 돼요. 영수는 의외였다. 며느리가 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 한다니. 그날 밤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재정 계획을 세웠다. 명절비, 경조사비, 용돈 등 모든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고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진우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집안일도 재정도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할게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영수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그동안 회피만 하던 진우가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다니. 수아는 영순의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임금 체불 기록,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 명단, 빚진 금액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아의 말에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고를 며느리가 알아봐 주었다. 동네 경로당에서 주말 잔치를 연다고 했다. 영순이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자 진우가 나섰다. 제가 주방을 맡을게요. 영순은 깜짝 놀랐다. 아들이 웬 주방일을? 요리 좀 할 줄 아는데 어르신들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수아는 레시피 번역 카드를 준비했다. 큰 글씨로 쓰고 그림도 그려서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신기해했다. 잔치 당일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요리했다.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달라도 참 다르구나. 부인이 복 많으시겠어요. 영수는 처음엔 아들이 주방에서 뭐하는 꼴이냐며 불편해했지만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니 마음이 달라졌다. 수아는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 문화도 이해하게 됐다. 며느리가 참 똑똑하네. 우리말도 잘하고. 영순이가 좋은 며느리 만났어. 영수는 뿌듯했다. 자신이 반대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다니.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영순이 진우에게 앞치마를 묶어주며 말했다. 국도 사람도 한 번씩 저어야 안 탄다. 그 말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다. 아들도 가사 일을 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생각이 옳다는 인정. 진우는 어머니가 달라진 걸 느꼈다. 더 이상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아는 진우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열린 분이셔. 그래.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부부는 웃었다. 가족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수아와 영순이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아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영순이 고개를 돌렸다. 외로워? 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가족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이셨어요? 유학. 영어 배워서 외국도 나가보고 싶었지.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했어. 그래서 아들만큼은 쉽게 살게 해주려고 했지. 수아는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희생으로 가족을 지켜온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진우를 그렇게 보호하려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아들도 혼자 힘으로 잘 사는구나 싶더라. 영순이 일어나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왔다. 이거 젊었을 때 녹음한 노래야. 언젠가 내 노래를 알아줄 가족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테이프를 틀자 젊은 영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어로 부른 팝송이었다. 와, 어머니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때는 잘했지. 지금은 다 까먹었어. 수아가 제안했다. 그럼 제가 자막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어로. 두 여자는 그날 오후 내내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번역 자막을 함께 만들었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젊은 영순의 목소리가 말했다. 언젠가 내 노래를 알아줄 가족을 만날 거야. 현재의 그 가족이 바로 여기 있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난 서로의 청춘을 이해하는 두 여자. 드디어 가족회의 날이 됐다. 만석, 영순, 진우, 수아, 지연이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다. 수아가 준비한 안건지를 펼쳤다. 우리 집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영순이 물었다. 전통을 새로 만든다고? 네.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거잖아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수아가 5가지 항목을 읽었다. 첫째, 안부는 강요가 아닌 예약. 주 1회 패밀리콜을 하되 불참 사유는 존중한다. 영순이 말했다. 그거 좋네. 부담 없이 할 수 있어. 둘째, 명절 선물은 공동 예산표로 투명하게. 셋째, 집안일은 역할 순환제와 교대표. 진우가 손을 들었다. 저도 찬성이요. 넷째, 중요한 결정은 의제, 시간, 정리를 기록으로 남긴다. 지연이 박수쳤다. 드디어 내 목소리도 기록되겠네. 마지막으로 며느리, 사위 대신 이름으로 부른다. 영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게 어색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때 영순이 휴대폰으로 화상 통화를 켰다. 카메라 각도가 완벽했다. 수아야.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다. 고맙다.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화면에 모였다. 5명의 얼굴이 작은 화면에 다 담겼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부엌으로 갔다. 함께 끓인 국을 그릇에 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영순이 먼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언니구나. 안부는 내가 먼저 묻는다. 수아는 웃었다. 시어머니가 달라졌다. 아니, 모두가 달라졌다. 진우가 국을 나르며 말했다. 우리 집 국이 제일 맛있어. 만석이 한마디 덧붙였다. 사람도 국도 함께 끓여야 깊은 맛이 나지.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가족 같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먹으며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 수아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구나. 영순도 깨달았다. 전통이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름답구나. 그날 밤 5명 모두 편안하게 잠들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와서 한 지붕 아래 모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